퇴짜 맞은 교체 요청. 여당의 비대위 또 아문. 자, 일단 여당 지도부가 재판부 바꿔달라라고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졌다면 한 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거부되면서 좀 모양이 이상해졌습니다. 어제 저희가 뉴스 속보로 보도해 드렸는데 국민의힘이 서울 남부지법에 재판부를 좀 바꿔달라, 사건 재배당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정성이 의심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주의 비대위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다. 그냥 동문이 아니라 동기동창이다. 잘 아는 동기동창이다. 그런데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재배당 사유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대목을 또 콕 짚고 나섰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 안 되는 행동을 할 땐 의뢰 지연 전술로 받아들이겠다. 본인들 유리할까 봐 신청하는 게 말이 되나. 법조인 중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받아들여지면 얼마나 우픈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바보 아니면 지연 전술이다 라고 조롱과 비판을 섞어서 한 거죠. 자, 일단은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이었습니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재판부 재배당 신청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한 신청이었다. 이상한 신청이라기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아한. 원칙적으로는 국민의힘 의도대로라면 재판부 재배당 신청이 아니라 기피 신청을 해야 마땅합니다. 예. 기피 신청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피 신청은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법원 합의부나 상급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기각되면 신청 대상인 재판장을 상당히 자극하는 신청입니다. 이혼원 봐라 뭐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기피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 재판부 재배당 신청의 이유는 사실상 기피 신청 이유와 동일했습니다. 공정성이 의심되고 또 동기동창이다. 그렇습니다. 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는 신청 합의부가 51 민사부 외에도 52 민사부도 있는데 예. 왜 굳이 이 관련 사건들은 모두 51 민사부에만 배당을 하느냐. 배당하냐. 그리고 5차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전주의 비대위원이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이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전주의 비대위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이면 이런 생각하기에는 국민의힘이 더 유리한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기 동창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고 더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기동창 중에서도 안 친한 동기동창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거부합니다. 거부한 이유가 52 민사부는 51 민사부가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다. 애초에. 그리고 예. 어떤 경우에 51 민사부가 관여하지 못하는가, 그 관련 규정이 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에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이 법관의 이촌인의 친족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경우에만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동창만으로는 안 된다. 예, 그 정도 사안만으로는 재배당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부에서도 좀 갸우뚱하다라는 반응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 오히려 이준석을 돕고 있다. 영남권의 한 초선 의원은 동창이면 왜 졌지? 동창이면 조영은 왜 졌지? 이런 반응. 정말 궁금해서 하신 것 같아요. 누구를 비판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영남권의 A초선이면 정말 궁금해서 동기 동창이면 왜 졌지? 그때? 이런 궁금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갸우뚱. 자, 그럼 지도부 입장 좀 한번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략기획부총장을 또 중책을 맡게 된 이양수 의원님,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재배당 신청하신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저한테 상의했으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양수 부총장이랑 상의 안 한 거다. 정지석 비대위원장의 어떤 저겁니까? 이게 이제 법률 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예. 법률자문위원회에다가 이제 이 일을 지시하고 거기서 검토해서 한 것 같아요. 이양수 의원 동의 안 했다. 네. 예, 저는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네. 근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된 것 같아요. 예. 사실 지금 황 판사가 이 재판부가 상당히 먼저 번에 정당의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 재판부는 피하고 싶다 하는 게 우리 법률자문위원회의 입장이었던 것 같고, 근데 기피 신청을 사실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기피 신청을 할 요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 들으신 것처럼 기피 신청할 게 아니니까 건의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재판부를 한번 좀 바꿔달라고 하는 건의를 해봤는데 뭐 역시나 뭐 재판부에서 뭐 특별한 사유나 이런 것이 없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해프닝의 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달아서 오히려 좀 약간 희화된 것 같은데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주 의원님이 저걸 맡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아마 그 가처분과 관련된 때 그 언론 앞에 나서신 걸 보면 그러니까 재판부가 안 바뀌었으면 담당 의원이나 가처분 하실 분 변호사 많으시잖아요. 그 저 국민의힘에 그분을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전주혜 의원은 뭐 맡아서 법률을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를 좀 하여간 좀 변경했어라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켜보는 야당도 지치고 국민도 지치고 있습니다. 가처분의 어떤 그 무한 궤도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가처분 그만해야 된다라는 비판 여론이 뭐 엄청 많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을 완공시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덕 신공항 반드시 2029년에 완공해서 부산을 해운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가는 일도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내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해서 약속한 바도 있었던 공약입니다. 2029년 완공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쨌든 이 여야가 지도부가 좀 안정적이어야 이 국회도 좀 안정적이고 그래야 좀 민생도 챙길 수 있는 건데 서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빠른 속도로 진열을 갖추긴 했는데 이 소위 말했던 황 판사의 결정, 그럼 이 대표의 과처분 릴레이가 지금 멈추지 않는 이상 계속 좀 불안정해 보여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처분의 무한궤도에 갇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정말 빨리 종결하고 싶은 그 욕심이 아주 강해 보여요. 사실은 순리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 1차 비대위가 가처분 인용돼가지고 직무정지가 됐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순리대로 처리하자라고 했는데 급하게 2차 비대위를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혹시라도 이게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을 요만큼의 가능성도 배제하고 싶어가지고 그 재판부를 다시 배당해달라는 것도 하고 이렇게 무리한 신청들을 하는 것 같은데 순리대로 처리하셨으면 좋겠고 설령 경찰에서도 다 무혐의로 나오고 가처분도 인용돼서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이준석 대표랑 국민의힘이 치킨 게임처럼 누가 끝까지 가나 보자 하고서 거의 서로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는 이 모양새가 굉장히 지치고 당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은 6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